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신궁 운영 호랑입니다. 선생님 너무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좋아하는 핑크를 입었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격 뭐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색깔이. 그죠? 네. 저 핑크병이 있어가지고. 아, 핑크 좋아하세요? 핑크병 있어.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선생님 기분 좋게 해놓고 읽어봐야지. 그렇지. 그래야 이게 잘해드리지. 선생님 보통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네. 물어보려고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많이 오시지. 근데 궁금해요. 저는 그게 꼭 여쭤봐야 되는 건가? 그게 필요한 건가? 제가 이 주제를 놓고 적절한 예가 되고 예시가 되고 비유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화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네. 제가 들려드리자면 유비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삼국지 유비? 예. 삼국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네. 중국 촉한의 황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유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47가지는 굉장히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비가 어느 정도로냐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의탁을 많이 했을 정도로, 심지어 라이벌이었던 조조 있죠, 조조 라이벌이잖아요. 그랬던 조조한테도 한때는 의탁했을 정도로 굉장히 자립하지 못하고 기생적인 삶을 살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았대요. 40 중반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유비가 42살 때 있었던 일화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그 라이벌이었던 나이도 비슷했던 조조나 또 송건 아시죠? 송건. 삼국지에 나오는 송건. 이 사람들은 그 중국 땅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유비는 그때 당시 때까지만 해도 조그만 성 하나만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 성도 자기가 뭐 이렇게는 성이 아니고 유포가 쉬면서 이제 이거 지키고 있어라 하고 하나를 준 거예요. 이제 신야성이라는 성 하나를 맡긴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유비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눈물 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포가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우셨냐고 그랬더니 유비가 슬퍼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말에 안장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가지고 안장에서 그 안장과 항상 같이 했기 때문에 허벅지에 살이 붙을 날이 없었는데 네. 요즘은 말 탈 일이 없다 보니까 허벅지에 살이 붙어서 세월은 흐르고 몸은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이룩해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인즉슨 이게 비육지타라는 이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 일화에서 말 그대로 허벅지 비, 고기육, 어조사치, 탄식할 탄 해서 허벅지살의 탄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헛되이 세월을 이제 보내는 것을 이제 한탄하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유비가 이제 47이 됐는데 47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 그 만남이 수경 선생님하고 만남이에요. 그래서 수경 선생님이 내가 유비공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공공한 처지를 모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유비가 제가 팔자가 박폭해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팔자 타령만 한 거야. 그랬더니 수경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고 당신의 주변에는 훌륭한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비가 아니 왜 내가 인재가 없냐. 문사로는 송건도 있었고 그 당시에 미축도 있었고 간홍이 있었죠. 그리고 무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우, 장비, 조자룡이 있었어. 근데 내가 무슨 인재가 없냐. 내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인재는 많다. 그런 거야. 했더니 수경 선생님이 아니라고. 물론 관우, 장비, 조자룡은 능히 1만 명을 상대할 만큼 훌륭한 장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힘을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인재가 없고
문사로 찝었던 이 송건이나 미축 같은 사람들은 백날 백면 서생이지 인생의 무슨 그런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구할 인재는 아닙니다 라고 찝어주신 거야. 그랬더니 말 그대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인재가 없다고 찝은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유비가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수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경 선생님의 제자, 제갈량이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제갈량을 네. 그 시골까지 3번을 찾아가요. 그때 유비 나이가 47이고 이 제갈량은 오히려 20살이 어려. 27이야. 네. 근데도 이 유비가 수경 선생님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 훌륭한 인재 제갈량을 가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모셔온 거예요. 3번을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유래한 게 삼고초려의 배경인 거죠. 네. 그 얘기는 아시죠?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자기의 상황 판단과 인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적벽대전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천하삼분지계라는 그 큰 중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촉한의 황제가 되면서 인생 역전의 계기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 근데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 내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나 이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일화를 이제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만 이제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근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나 아니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을 이제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무슨 결정을 할 때 나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세상 이치를 다 통달하셨다라는 이러한 신령님들께 이제 맡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엄청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육지탄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 자기의 현상을 이제 충분히 다른 시선으로 보실 수 있는 신령님들께 이제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도 내 노력이고 그것도 내 노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얘를 하고 뭐 여쭤보시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유비처럼 인생을 좀 리빌드를 해가지고 유비와 같은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되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유비를 말씀드렸는지. 그럼요. 선생님 이해되죠. 딱 맞는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본인을 안다고 하지만 저조차도 잘 몰라요. 그죠? 네. 그리고 알고 있어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내면에 그 이상에 내가 어떤 걸 더 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빼고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딱 찝어주시는 그 수경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런 귀인이라든지 그런 조언이 객관적인 시선이 정말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어. 보통 저희가 지금 3차원? 저희 4차원에 살잖아요. 네. 근데 2차원에 사는 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점과 선과 면으로 되어 있는 거. 네. 근데 그들끼리는 이제 그 3차원의 시각이 없으니까 가다가 막히면 그냥 막혔나 보다. 그치. 근데 그걸 이제 3차원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왜 막히고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저희 인간은 지금 2차원에 있는 존재라면 여기 신령님들은 3차원의 세계에서 그렇죠. 저희의 뭐 뒷면, 앞면, 속까지 다 보는 그런 맞아요. 시각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유비의 일화와 그 PD님의 그게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 좀 그런 것들, 저희가 예. 모르는 부분에 대한 예. 것들, 이런 시각도 뭐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그걸로 조언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 그럼요. 필요한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네. 되실 거라고 정말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 플러스 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통역자가 요렇게 통역을 하느냐 저렇게 통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크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선생님들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분명히 진짜. 통역 이외에 그렇죠. 그 뭐라 그래, 어떻게 보면 좀 이끌어 주시는 분, 가이드. 그쵸,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인생 설계 가이드.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 너무 재밌다 이런 거.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공부했던 내용을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잘 기억을 해내서 적절하게 예시를 잘 드려보도록 선생님 이런 거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도 시간 꽤 들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책들을 공부를 하고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을 실력님 공부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들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실력님이 뭐 어떤 책을 갑자기 또 어떠한 내용을 떠오르게 해서 깊이 파볼 때도 있고 예. 그래서 방송을 찍으면서 사실 저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던 게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도움이 되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삼국지 얘기도 듣고 네. 재밌었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 보시고 조금 더 넓은 시각, 네.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천지진공 운영을 한번 그렇죠. 보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